안녕하세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돌아가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치 역사의 흑역사라고 할 만큼 정치가 지금 대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에는 최악의 대치하고 충돌이 이루어지고 지금 정치가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도 큰 난항을 겪고 있고, 또 그 미국과 그 대미 투자 자금도 5,3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그 5,300불이라는 그 3,500불인데 뭐 2,000불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자금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액의 거의 84%에 근접할 정도의 큰 돈을 미국에서 이제 현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예상될 만큼 대한민국이 큰 위기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거기에 대해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대미 투자 자금 펀드를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우리나라에는 조달할 능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관세 교착에서도 이제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고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체제가 바뀌었다는 거죠. 나라 체제가 붙잡혀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유민주 체제가 영구 종식된 상태에 지금 대통령이 내란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구속되어서 구치소에서 있는 정도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혼돈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 간의 어떤 싸움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동체 전체의 법치, 국가 법치 문제, 그리고 전 국민들 주권 문제, 그리고 현 민주주의의 큰 위기,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제에 큰 기로를 만난 거죠. 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은. 역대 어떠한 정치 권력도 이 체제까지 뒤집어 엎은 권력은 대한민국 거의 건국 역사 한 80년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헌정 역사의 흑역사가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체제가 바뀐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도 이러한 경우는 없었죠. 이러한 정도로 강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판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정말 큰 위기를 만나고, 대한민국의 큰 위기를 만난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다 입법 권한을 장악한 그 정치 세력이 전부 다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법이 계속 새로운 법이 개정돼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은 기존 자유민주 체제의 모든 법이 다 이제 새롭게 갈아 끼워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 체제 자체가 이제 그걸로 붕괴를 의미하고, 서로 상호 간의 견제의 원리가 작성되어야 되는 삼권 분립에 완전히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삼권이 거의 뭐 장악이 된 상태에서 입법 장악된 상태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이제 국가기관들이 거의 장악이 순차적으로 되고, 당도 장악되고 군도 장악되고, 예산권마저도 이제 거의 뭐 최고 권력의 거의
관리를 할 정도가 되는 아주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체제까지 바뀌고 이 급박한 이 상황에 윤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법을 흔드는 것에 대한 것을 절박한 심정에서 알리고 싶어서 비상대권을 썼고 그것이 이제 내란으로 이제 몰리면서 윤 대통령께서는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란 형사 재판 중이긴 하지만 판결이 이제 재판 중이고 결론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진단도 아니고 정확한 용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정확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내란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내란이라는 거는 이미 어떤 사건이 종결되어서 결론 났을 때 붙이는 건데 거기에 전담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은 용어의 이중 논리의 모순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법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용어고 전담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내란이면 내란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내란하고 민주주의가 같이 갈 수 없고 국민주권과 반민주가 갈 수 없고 그러한 거는 정말 상식인데 그런 상식의 논리를 모두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판단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체제를 잘 분리해서 보는 것이야말로 이 자유민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체제가 이 지금의 혼돈은 두 체제가 한 나라에서 대치하고 이제 충돌하는 양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내지 못하면 상당히 내란의 혼돈, 민주주의의 혼돈, 국가 공동체 법치의 혼돈, 전국민 주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혼돈, 국민들이 판단과 지각을 흐리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혼돈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체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권력 간의 충돌이라면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되어질 부분이지만 이거는 전 국민들 주권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안보라든지 경제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과 맞닿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기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체제가 뒤틀리거나 잘못되면 이 경제는 파산으로 치닫게 되고 민주주의는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주권도 상실될 수밖에 없고 체제의 몰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고리와 만난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인데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잘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판이 없게 국민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내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정치 권력의 역량이 아니죠. 정치 권력은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란죄에 대한 것을 기준을 가지고 내란이라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정치 권력의 위치는 정치를 국민을 향해서 이제 민생을 챙기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사법의 영역이면 사법의 이제 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판단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내란 부분이 갈리는 거지 정치인들이 내란이다 아니다를 이제 이야기하고 거기에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용어 교란이라든지 혼란, 혼돈 전술에 말려들면 안 되고 정확한 이제 사실을 잘 감시하고 직시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지각과 인식이 이 내란에 대한 오판을 가를 수 있는 거죠. 내란이 오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도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체제도 흔들리게 되고 국가가
그야말로 이제 망하는 길로 치닫는 거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려져야 되고 국민 다수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의 단순한 어떤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은 다른 체제 문제와 직결된 이윤 대통령의 내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내란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이 나와 있지도 않은 지금 상황에 성급하게 내란 전담을 또 한다는 거. 내란이란 이름을 붙여서 내란이란 결론이 나오지 않은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선동 있고 용어 전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윤 대통령은 지금 체제 위기에 체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린 거고 국민의 주권이 지금 위기 상태죠. 체제가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붙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다 이제 국가기관의 시스템과 기틀이 다 무너져가지고 체제가 붙잡혀 있는 상태에 결단의 차원에서 이제 최고위 고위 최고 권력의 현직 대통령이 결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치 행위로서의 정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내란은 이제 지속되는 건데 이제 2시간 안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에 동의를 해서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내란죄까지는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간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것을 판단에 대한 어떤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란죄를 가르는 핵심은 그 계엄 상황이라든지 계엄 사태만을 보고 계엄이 이제 합법이냐 뭐 위법이냐 위헌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어떤 과정이나 동기, 계엄의 원인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런 것의 사실을 잘 대조를 하고 그 사실관계를 잘 판단을 해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이지 이 계엄 상황만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재판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류로 이제 계엄에 대한 판단을 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엄의 원인 윤 대통령께서는 이 부정선거가 계엄을 하게 된 원인이라 했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을 해서 겨냥하는 부분은 국회 민주당이라든지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이러한 부분을 주 타격점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지점을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이제 겨냥을 한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 검증에서 이제 사실 확인이 필수겠죠. 내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존 법관들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이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계엄 자체의 위법성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란 재판을 한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은 오판의 결과로 이제 내란 이러한 것에 불합리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서버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지 내란에 대한 재판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성을 국민적인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이거는 관심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그냥 대충 어떤 반쪽인 어떤 계엄 부분만 보고 그런 하면은 상당히 체제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오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납득되지 않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돼. 체제 비상까지 갔다는 것은 법도 공동체 전체 법도 많이 이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의 이제 공정성이 많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각이 내란이라든지 체제 위기를 가르는 어떤 핵심 그런 축이 되는 거죠. 대법관들도 정당한 판결을 하지 못하고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체제가 붙잡혀진 상황까지 몰린 거죠. 대법관들이라든지 법관들이 제대로 된 어떤 인식을 하고 사이로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진실의 결론을 냈어도 체제가 붙잡혀 이렇게 대국민들이 혼돈이라든지 내란 혼돈 이런 걸로 이제 정치가 혼란을 겪는 흑역사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건 이제 권력을 가진 법관들, 대법관들이라든지 정치 권력의 부정부패의 결과를 이렇게 국민들이 중간에서 혼돈을 겪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께서는 내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직 이제 결론이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용어는 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